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또 한 주 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 아무쪼록 차분하게 11월 달을 보낸다는 마인드가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월 달과 11월 달이 같이 공존하는 반씩 갈라먹는 이제 그런 한 주가 될 텐데 어차피 뭐 특별한 시장에 큰 호재가 없는 상황이고 눈치장이 계속 되겠죠. 12월 달까지 산타랠리 여전히 하지만은 두고 봐야 될 얘기를 했지만 큰 기대감은 제 개인적으로 사실 없는 편입니다. 일단은 당일날 지금 현재는 완전히 각계 전투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이슈에 집중을 해서 포지션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장악했던 종목들은 세 종목 지금 보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 그리고 코론 글로벌 캐리소프트, 이 세 종목이 정규시장 장악했죠. 시간 외에서 보면 한국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상가가 있는 잔량이 좀 많죠. 역시 뭐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 같은 관련주는 유로가 있는데 유로도 같이 상가로 가 있습니다. 같이 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봐주시고, NI스틸이 상가를 또 가 있습니다. 하여튼 물량을 다 먹지는 못했죠, NI스틸은. 그리고 광무도 상가가 가 있고, 광무는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뭐 재료 넣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109억은 보시고, 다이나믹 디자인은 금요일날에 상가까지 못 갔지만 시간에서는 상가를 만들어는 줬어요. 이렇게 시간에서는 5종목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재료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찾아보면 귀에 검은 귀걸이고 코에 검은 코걸이거든요. 그럴듯한 재료라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재료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항시 시장의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받아주면 그때 조금 더 주고 사도 되거든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지수는 지금 요 근래 좀 상승폭이 있었고 조금 눌러주고 있지만 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이라고 지금 보고 싶어요.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그래서 물론 매일 아침마다 지수 체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볼 관심 종목과 내일 또 공부해야 될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추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구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종목을 조금 몇 종목을 더 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날이라 좀 이슈를 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 기술적으로 볼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분별 선별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 관련주부터 먼저 보지요. 일단 유니더 BT 플러스입니다. 인적 회사 분할 하죠. 지금 내일 변경 상장이 내일 됩니다. 기준 가격이 지금 유니더는 77,000원 이제 평가 가격 그대로 뭐 진행이 될 것 같고, 최고가는 154,000원인데 최저가는 38,500원. 같이 되는 종목이 유니더 BT 플러스라고 두 종목인데요. 유니더 BT가 이제 뭐 새로 신규 상장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을 하기는 상당히 분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봐야 되죠. 이런 것은 당일날 봐야 되니까 흐름 보시면 어떤 회사가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는다, 아니면 둘 다 관심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분할 상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한번 여러모로 다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또 이런 형태의 분할 상장이라는 이런 형태의 종목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서 어떻게 또 설명해 놓았는가 또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좀 봐줘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동원산업이죠. 동원산업은 내일 액분입니다. 지금 24만 5천 원입니다. 그죠? 24만 5천 원. 현재가가 24만 5천인데 내일 액분 기준 가격이 4만 9천 원이죠. 한 5배 정도, 5분의 1 정도 되는데, 액분 재료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받아줄 때는 잘 받아주는데 안 받아줄 때는 또 영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시 시장의 흐름을 보고 해도 된다 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하나 에어로는 뭐 이슈라기보다도 뭐 주말에 나온 이슈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정부에서 뭐 윤 대통령이 뭐 발표를 하죠. 뭐 우주 항공철 신설, 뭐 또 우주 항공에 대한 뭐 지원책 뭐 이런 거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꼭 이거 아니라도 만약에 시장이 좀 움직임이 있다 싶으면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테마를 쭉 적어 놓았을 거 아닙니까? 한국 항공우주나 뭐 캔코어 에어로나 뭐 이러 제노코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죠. 네, 그런 종목 쭉 올려놓고 그중에서 뭐 만약에 반응이 온다면 그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힘이 좋은 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를 적어 놓은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뭐 그 발표가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뜻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봐야 돼요. 손대지 않습니다. 대승파인텍은 또 요즘에 머스크가 또 뭐 자꾸 이사말을 하고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가 뭐 어떻고 한데, 시장은 일단 반응은 내어줬어요. 시간에 5% 정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테슬라의 발언이 그 기가 팩토리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참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하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거기다 뭐 노조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것이 많은데, 어쨌든 뭐 시장은 그거는 뭐 제 생각일 뿐이고, 시장은 또 좀 더 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5% 정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시간에서 3% 이상 오른 종목들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잘라주고 작게 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한번 봅시다. 인텔리안 테크는 일단 얘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연결될 확률이 많은데, 기관들이 요 근래 들어서 꾸준히 이제 사모으고 있는 모습은 조금 눈에 띄네요. 영국 회사하고 지금 위성용 인터넷 안테나 이런 쪽에 굉장히 서로 손을 잡고 있죠. 이름이 윈웹입니까? 아마 여기 있을 텐데, 그렇죠. 윈웹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옴시티로 간다 이랬는데, 이것도 한번 좀 꾸준히 놔두시고 한번 체크만 해보십시오. 혹시나 뭐 어떤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정도 금액대도 금액대지만 7만짜리가 움직이면 금방 표시가 확실히 나거든요.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아주 고점을 찌르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작년입니까? 95,000원 연초양 찍어주고 지금 이제 7만원까지 와 있는데 참조만 하십시오. 이놈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고 한쪽에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손대지 마세요. 인텔리안이나 하나나 대성이나 이런 거는요. 유비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이나 그런 쪽이 지금 에듀테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지금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회가 되고 있고 상당히 자금 흐름이 또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유비온이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 상장을 하면 사실 뭐 그동안 물량을 가지고 있던 뭐 기관들이 다 엑시트를 그날 당일날 이제 그때부터 해 나가죠. 여기서는 팔지를 못하니까 물량이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보통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유변도 하락은 했죠. 하락을 해가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흐름이 유변에도 좀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침 뭐 주가도 좀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놈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현우산업하고 LG전자는 LG전자 우도 한번 같이 묶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우산업이 시간에 8% 정도 올라 있는데요. 뭐 옛날에 애플카 관련주로 해갖고 LG전자하고 현우하고 같이 손잡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죠.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는 꼭 애플카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묶어놓고 얘네들이 왜 이러는가, 정말 뭐 얘네들이 뭐 애플카 때문에 다시 또 애플카 바람이 부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쪽 애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가만히 보셔야지 뭐 돈이 되겠네 하면서 할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가 움직여주고 이슈는 뭔가 바람이 움직여줘야 되지, 안 그러면 손대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내일 이제 수급 현황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다음은 요즘에 관심 있는 종목 한번 봅시다. 자, 레몽레이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슈는 나왔잖아요, 그죠? 이슈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파워로 갈지는 뭐 두고는 봐야 되겠죠. 뒤따로는 코프스가 이제 레몽이 좀 쉬니까 코프스가 지금 레몽레인하고 같이 관련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프스 코리아 또 위지엑 스튜디오 뭐 이런 애들 같이 좀 관련주죠. 관련주인데 이제 코프스가 상한가를 그나마 유지는 해줬어요. 사실은 동시효과에 상한가 들어갔죠. 장마칠 때 상한가를 다 먹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내일 코프스 코리아의 흐름에 레몽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코프스 코리아가 뭐 따로 움직이든 말든 레몽은 레몽대로 움직일런지, 뭐 그런 흐름을 같이 두 개 붙여놓고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몽은 좀 올랐으니까 나는 내일 코프스를 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코프스 흐름을 보면 되겠죠. 시가만 낮아요 말이죠. 근데 코프스는 레몽이 레몽이 먼저 자리를 잡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코프스가 상한가를 갔지만은 레몽이 시간 내에서 지금 7%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이 점은 차라리 좀 더 저는 레몽 쪽으로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레몽은 저희들도 종배로 지금 넣어놓고 이제 넘어온 상황인데 마침 뭐 운 좋게도 7% 정도 올라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어찌 됐는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 한 같이 한번 보시죠. 저도 드라마를 봤는데 재밌더군요. 송중기가 아직은 동안이더군요. 다음 다우 데이터는 기술주로 한번 봅시다. 기세주로 한번 봅시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큰 표시 나는 건 없어요. 며칠 전부터 기관은 좀 물량은 담았지만 그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때부터인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지만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런 타이밍 때 들어간다든지 그러지를 않으면 참 이게 상승을 축축 올라가는 종목을 다시 과감하게 들어가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음봉을 누르줄 때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계속 우리 급등하는 사람들은 조금 속도가 느리다든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세주 스타는 약간 스윙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애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었다는 것은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간에서는 0.3% 올라 있습니다. 호가 얇으니까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기세주는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진입을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3회 분할을 하든 5회 분할을 진입을 했는데 내 평단보다 수익이 3% 5% 정도 낮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수익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세주 형태는 예를 들면 제가 성격급에 자꾸 팔아먹어서 그렇지
대창 단조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이 날짜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에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뒷날도 한번 더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다 그냥 약재라고 나와버렸어요. 움직이질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루만 더 참아서 이제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날이었죠. 이런 식으로 기세주는 좀 끈끈함이 필요해요. 저희들 이제 급등주만 하다 보니까 뭐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적혀져 있는 인디F 같은 것도 그렇죠. 인디F 같은 것도 이렇게 큰 눌림을 줄 때 요런 자리에서 잘 지냈고, 하루만 이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만 더 잡아서 산 거 먹었을 텐데 속이 좀 아프더군요.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세주는. 그래서 수익을 안고 있을 때는 조금 기세주는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좋다. 하지만 내가 수익을 안고 있죠. 안돼 뭐 앞을 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보유를 한다,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수익을 깨면 또 나와서 또 다음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엔젯하고 T3는 기술주 위주로 한번 보죠. T3는 지금 나름대로 뭐 시간에 보면 0.2% 이제 올려 있습니다. 물량이 보면 제법 하방 물량에도 제법 많이 그치고 있어요. 3일 동안 좀 이 자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도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T3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빵 때리지는 마십시오. 즉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봐줘야 돼요. 그냥 아마 한쪽 옆구리에 놔두십시오. 엔젯 같은 종목은 이렇게 이제 기술적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음봉에서 준비를 하든지 양봉으로 반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될 종목이죠. 이제 이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2.9%예요. 종가가 플러스 1.8%니까 그러면 이 꼬리가 그 뭐 한 많이 뭐 후하게 줘도 한 4%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꼬리 안에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좀 위험하니까 보고 있다가 빨갈 때 들어가 있다면 파라에 있다가 빨갛게 바뀔 때 들어가든지 어느 걸 하도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T3 같은 것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승부다 하면서 막 처음부터 막 목숨을 던지지 말고요. 안 갈 때는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가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그죠? 그래 김반장이 돈 보따리를 푼다 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면 좀 더 주고 사면 돼요. 피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받아주는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올라가는 매매도 좋고 달려 빼는 매매도 좋고 돌파하는 매매도 좋지만 눌림을 주는 종목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공부죠. 저희들이 며칠을 기다려 가지고 이 날짜에 최하단에 진입을 해가지고 하루를 보유를 했다가 못 참고 팔아버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참 잘 나왔거든요. 상가까지 가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해볼 일 아니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 0.6% 빠져 있습니다. 재료가 어떻고 뭐가 어떻지 그거는 다 이미 다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재료 소물도 좋고 이제 누가 저런 거 보겠나 하지만 항시 급등주는 항시 그런 의외의 종목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항시 계속적으로 추적을 게을리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내일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시가 마이너스니까 한 5%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 번 본다. 1차로 그 정도로 한 번 보면 되겠네요. 깊게는 2차까지 마이너스 10%까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 선상에서 한번 가만히 보면 이놈이 이 정도는 꼬리 달아주겠구나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인디F죠. 이 급락의 자리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좀 쉬고 있죠. 이제 차익 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자꾸 분위기가 요즘에 코론 글로벌도 자꾸 가려고 하고 한미 글로벌도 자꾸 가려고 하고 새우 글로벌도 튀고 이러니까 지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서 시간이 2.6%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는 뭔가 조금 당위성이 좀 약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간다면 내일 상방자가를 한 개 이만큼 조금만 깔아줘도 만족한다는 것. 즉 시가 2%에서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사정없이 버려야 되죠. 이런 것은 내가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를 하는데 음봉을 보여준다. 그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꼬리를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코 같은 것은 꼬리를 보려고 들어왔지만은 인디는 꼬리를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가지고 만약에 음봉으로 삐실 때는 싸게 주고 나와버리면 돼요. 근데 자 그렇다고 내일 뭐 아주 급등을 한다 그러기에는 여러가지 당위성이 약한데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한다? 한 번 시간을 주자 얘한테도. 그래서 조금 더 한 개 떼어주고 그 다음 또 음봉 하나 조금 한 개 나와주고 또 양봉 한 개 더 떼어주고 이렇게 자가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을 하든 뭐 단일로 들어가든 일괄로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3에서 5% 넘어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보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이 있고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고 꼬리를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이슈를 봐야 될 종목은 이슈로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죠. 주식이 뭐 다 그렇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항시 성자는 어떤 사람들이 성자가 됩니까?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는 사람, 그리고 매매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습니다. 꼭 그 점 잘 잊지 마시고 많은 종목을 많은 매매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종목을 자기 성향에 맞는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가장 자기가 잘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잘 쓰일 수 있는 그 추임새에서 칼을 빼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서 칼을 휘두르고 매매를 딱 마치고 또 쉬고 그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이 시장이라는 이 아기 같은 놈하고 그나마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워낙 이놈을 해치는 놈이 돼서 기분 나쁘면 팩 던져버리고 뭐가 누가 뭐라 하면 또 잘 아우 막 나 쟤 싫어 하면서 그러고 잘 삐치고 그런단 말이야. 이 시장이란 놈이 저 코쟁이 놈들이 뭐라 한마디 하면 저 놈 싫어 하면서 또 도망가 버리고 저 중국 애들 뭐라고 하면 또 뭐 어쩌고 아주 잘 삐친 놈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하고 같이 다문차라도 한잔 마시고 커피라도 하나 마시려면 어떻게든 살살 다르고 얼르고 이래 해야지 성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좌나 종목이나 마인드나 항시 일관되고 꾸준함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축구 열기가 좀 좋은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팀과 또 재밌는 시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 또 휴식도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